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접했습니다. 직장과 집이 이용화되어 있는 것은 당연시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과 집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통합화되는 그런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택근무를 현재에도 받아들여야 되고 미래에도 아마도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재택근무를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홈워크? 홈워크하면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이죠? 내가 본 책에는 리모트 워크, 원격 리모트, 좀 멀리 떨어진다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리모트 워크라고 글을 봤는데 저에게 좀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택근무는 저는 그냥 리모트 워크라고 하겠습니다.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는, 리모트라는 것은 직장에서 멀리 떨어졌다 또는 서로 만나지 않고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함께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재택근무의 특징은 첫째, 출근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출근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 아닌가요? 주중보단 주말을 더 행복해하고 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가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재택근무의 특징은 동료와의 단절, 다시 말해서 혼자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일하는 것. 혼자. 예전에는 동료와 팀을 구성해서 함께 일을 했는데 이제 혼자 일해야 된다. 원맨십 일해야 돼요. 세 번째 특징으로 해서는 재택근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집에서 일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가면 8시간 근무하지만 8시간 중에서 8시간을 완전히 몰입해서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놀기도 하고 잡담도 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숨어서 좀 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완전히 워크 포커스드, 일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해야 돼서 자기 책임이 따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택근무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통제가 강화됐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로 출근했을 때, 직장 근무를 할 때는 자기가 일을 좀 안 해도 되고, 또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을 상사 또는 회사 전체에서 어느 정도 느슨한 통제를 가지고 있는데, 재택근무는 회사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처럼 전체 일을 하는 과정 자체를, 프로세스를 감시하고 체크하고 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환경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직장 근무, 일과 집이 완전히 분리된, 이원화된 환경에서 일을 했던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건가,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택근무에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가, 결국 승자가 될 건가, 챔피언이 될 건가에 대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택근무는 1인 근무한다는 거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 1인 근무. 1인 근무라는 것은 혼자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리듬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기존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본인이 유지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강요되든 또 습관화됐든 또는 관리가 됐든 간에 그 리듬을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리듬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좀 목이 마르네요. 그 다음에 1인 근무를 하다 보면 성과 관리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택근무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환경이 완전히 공간의 이동이 일어났잖아요. 공간 이동. 그래서 자기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주택, 자기가 사는 집은 편하게 쉬는 곳,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가족의 집안, 다시 말해서 주거 환경에 따라서 큰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어로 된 그 보고서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환경 변수하고 단신이지 혼자 사는 집, 부부가 사는 집 또는 육아가 있는 경우에 환경이 좋은 경우에 나쁜 경우에 나눠서 봤는데 여기에서 참 의미 있는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집에서 일하는 환경이 좋은 집단이면서 단신인 경우에 재택근무의 뭐랄까요? 성과 지표가 65에서 85% 환경이 좋은 겁니다. 반면에 환경이 나쁜데 혼자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성과 지표가 46에서 56% 확연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 부부가 사는데 어린애가 없는 경우에 환경이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부이면서도 부부가 사는 경우에 좋은 거는 42에서 55% 성과 지표가 나오고 반면에 환경이 나쁜 경우에는 26에서 36% 성과 지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집안의 공간을 사무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지만 혼자 사는 경우에도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부부간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개별 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소파, 무슨 탁자 이런 것을 회사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일하는 경우에는 그 공간을 개별 공간에 해야 된다. 회사처럼. 그래야만이 그죠? 성과 지표가 높다는 거죠. 그 의미 있는 결과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 방식인데요.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직장 근무하다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직장 근무했을 때는 팀원과 동료 간의 서로 도와준다든가 팀워크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택근무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랄까 협력형 또는 사교형
뭐 군집형 인간이랄까요? 같이 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외톨이형 또는 은둔형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다가오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인재상, 사람이 좋다, 오, 협력을 잘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이런 사람보다는 뭐 일본에서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오다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외톨이형, 은둔형 이런 사람이 의외로 능력을 발휘한다든가 여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연공서열 이런 거 없어질 것 같아요. 또 하나 예측컨대 또 하나는 최상과 최하만 존재하지 중간관리자 같은 이런 계층이 대폭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중간관리자가 했던 회사에서 그 일이 아웃소싱 또는 프리랜서에 맡겨져서 최상직과 최하직만 종대하는 그런 사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회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추고 결국 마지막에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에 자기가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되 큰 호기심을 가지고 견눈질을 해야 된다. 견눈질을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다시 말해서 전공, 직무, 자기 일 이해의 분야까지 시각을 넓히고 관심을 넓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까? 제 설명이 좀 부족했죠? 다시 말해서 현재 목전의 일, 바로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미래 가치를 만들어낸 일, 다시 말해서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필요치 않아 그랬을 때도 언제든지 사표를 쓰고 나와서 새로운 공간, 일하는 공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만이 재택근무 상황,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결국 여러분이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모호하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계속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이 상황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상화 또는 규범화돼서 우리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모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기업가, 교육가죠. 신동방 그루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在绝望中寻找希望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 보니까 중국어로 한국어로 간략하게 번역하자면 절망 중에서 희망을 찾자 그런 의미 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지금 과의 결별
요구하는 시점 같습니다. 이거를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도전으로 생각하셔서 현재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 승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모두 승자가 돼서 우리 모두 See you at the top 최상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